네. 자, 여러분 교재 266쪽을 보시면 결산 수동 분계. 예,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수동 분계와 자동 분계로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동 분계상 95쪽의 내용부터 보도록 아니죠. 9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번은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다. 자, 볼펜을 구입하고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죠. 그런데 그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미사용한 130만원은 자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소모품이죠. 130만원. 대변은 뭐가 될까요? 광고 선전비가 되어야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소모품비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자, 여기에서는 광고 선전용으로 구입한 볼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소모품비로 처리했던 것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오는 비용 취소도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대변은 비용이 발생되는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정고은 씨, 예, 입실 찍어 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96번 문제. 자, 우리 교재 266페이지입니다. 자, 96번 분계는 어떤 결산 분계이냐?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잔액 30만원, 가수금 계정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자, 이 무슨 얘기인가요?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가지급금 계정 잔액 30만원, 가수금 계정 7만 5천원 계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96번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결산일 현재 수정하기 전에 예, 가지급금 김상준 앞으로 30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또 그 박상준이가 출장을 가가지고 그 75,000원을 입금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게 75,000원을 왜 입금시켰는지 그 당시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예, 가수금으로 잡아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수금인데 이것은 반납한 금액이었다 이거예요. 박상준의 반납 금액. 그러면 이거 정리를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변의 가수금을 정리해야죠. 75,000원 부채 감소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그랬죠. 쓰고 왔으니까 30만원 가지고 가서 75,000원 반납했으니까 여비교통비는 22만 5천원이겠네요. 그래서 22만 5천원을 비용으로 발생하죠. 비용 발생. 대변은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대변은 거래처는 박상준이 돼야죠. 30만원. 가지급금 대변은 자산 감소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97번 분계 볼게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원 중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정리를 해야 되죠. 차변에 알 수 없는 것은 잡손실 8,000원 비용 발생시키고 32,000원은 시내교통비가 누락됐다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32,000원 비용 발생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둔 것을 정리해야죠. 현금 과부족 4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98번으로 가볼게요. (98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0년도 5월 1일에 차입하여 22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1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시설자금을 작년 5월 1일에 차입해 가지고요 22년도부터
5년으로 나누어서 1년에 1억씩이네요. 그러면 22년도에 1억, 그 다음에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1억, 25년도에 1억, 26년도에 1억, 이렇게 균등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하면은 내년에 상환해야 될 돈은 1억이지 않습니까? 그 1억에 대하여 유동성 대체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대체분기란 뭐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거 1억 원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죠. 거래처는 똑같이 신한은행입니다. 1억 원 이렇게 부채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 부채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를 증가시키는 거고, 차변에 있는 장기차 입금의 부채 감소는 비유동부채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상환할 장기차 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요령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9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사가 기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의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사채 할인 발행, 지금 이게 사채 액면금액보다 1,000만원 할인 발행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어떻게 하느냐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을 쓰죠. 유효이자율법, 그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한 거하고 빼기 현금 지급한 이자 그 차액만큼, 현금 지급한 이자는 뭐예요?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죠. 매년 이 차액만큼 상각 하면 만기 때 어떻게 돼요? 만기 때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아지죠. 이렇게. 그걸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통해서 만기 때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을 같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오 하는 얘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효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현금 지급 이자를 구해서 그 차액을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각비를 회계 처리하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분계는 그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차변에 사채 분계가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만약에 이자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10,000원이 나오고, 대변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은 9,000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9,000원이 현금으로 나간 이자이고, 그러면 요 차이가 1,000원이죠. 1,000원만큼이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우리가 이렇게 분개하는 거 여러분 배웠었죠? 예. 그래서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 예. 보기가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액면 금액은 1억 원이고, 사채 발행, 할인 발행 차금은 9천만 원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 발행 금액이 9천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0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현재. 사채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 상각비,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300만 원, 정액법 적용 시 200만 원,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예, 이렇게 계산한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300만 원이 나온대요, 요게. 예. 그러면 여기가 300만 원이네.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이래요. 정액법 적용 시라는 것은 현금 지급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액면가에다 액면 이자율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200만 원이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 여기다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허허, 요렇게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정답지를 보면은 300만 원을 모두 상각했어요. 문제에서 사채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상각비가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원래 분계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이 이 자체가 상각비래요. 그러니까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형식의 분계가 나올 수는 없는데 형식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네. 자, 이 문제는 지금 교재에 보면 정답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을 그냥 300만 원으로 인식하면서 대변에는 현금 지급 이자는 아예 표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분계는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것은 상각비가 요 3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0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분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형식은 모양은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형식으로. 자, 요건 그냥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라 그랬습니다. 단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을 21년 7월 1일 날 2년이네요. 기간 내후년 6월 30일까지 보험기간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사건물 화재보험료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월할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결산에 반영해라는 것인데요. 납부 시 전부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경과된 기간은 보험료에서 빼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번에서 미경과 기간이 얼마 몇 개월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2년이니까 24개월입니다. 그러면은 7월 달에 올해 가입했으니까 올해 경과된 것은 6개월이죠. 그래서 24개월에서 6개월을 빼보겠습니다. 네, 18개월이 미경과된 개월입니다. 그러면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2년 동안의 보험료가 400만원이니까 400만원에다가 곱하기 18개월 나누기 24개월이죠? 2년이니까 24개월 분의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00만원 곱하기 18개월 나누기 24개월 하면은 300만원이 나오네요. 300만원은 아직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합니까?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선급비용이라고 하죠? 300만원 대변은 보험료로 해야 되죠. 300만원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선급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라는 것은 뭐예요? 비용 취소죠. 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일단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단기의 보험료에서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죠. 다음은 101번 보겠습니다.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임차료나 보험료가 다 비용이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산 처리했군요.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어 월할 계산할 것. 자, 이 경우는 말이죠, 경과된 기간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과된 개월수를 구해야 돼요. 경과한 기간. 자, 경과한 기간은 6월 1일에 임차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이라면은 7개월이 되죠. 7개월이 경과한 기간이죠. 그러면 경과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해야죠. 자, 1년에 3,600만원입니다. 1년분이. 그러면 3,600만원에다가 곱하기 경과한 기간이 7개월, 7 나누기 1년이죠. 1년이니까 12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7을 계산하는 거죠. 3,600만원에 계산기를 꺼내서 3,600만원 곱하기 7에 나누기 12라는 거예요. 그러면 2,100만원이 되죠. 그래서 경과한 기간의 보험료를 먼저 2,1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과된 기간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전표 입력을 해야 되죠. 12월 31일자 차변에다가 임차료 2,100만원, 대변에다가 이거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자산에서 감소를 시켜야죠. 선급 비용 2,100만원. 거래의 결합 관계는 차변의 임차료는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 감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경과한 기간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102번 보겠습니다.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2월 1일날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이자를 받았는데 거기 그 금액 중에 100만원은 차기 거라, 이거 차기 거. 그러면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네. 자, 102번은 이런 겁니다. 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하는 수정 분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은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취소시키고 100만원을,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니까 수익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면 수익 취소라 말입니다. 취소시켜주고 대변에 이제 선수 수익 100만원 이렇게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거 부채 증가. 자, 다음은 103번 문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반영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그냥 1월로 한다 이거예요. 정기예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7월 10일 날 정기예금이 발생했습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예금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만기는 내년 7월 달이에요. 1000만 원이 원금이고요. 이자율은 6%인데 우리가 예금을 했으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일 현재 해야 될 것이 뭘까요? 7월부터 자 메모장에다 적어 본다면 첫째 103번에서는 정기예금 가입일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게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받는 날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과된 결산 때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당기의 수익으로 발생시켜라. 그러면 밑에 것도 예금인가요? 밑에 거는 부채네요. 장기차 입금. 이건 이자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자 수익 먼저 정리할까요? 자 6개월 경과 이자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금이 1000만원 연이자율 6%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이죠. 연이자율이니까 1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1000만원 곱하기 6% 하면은 60만원 나옵니다. 나누기 12 5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에 5만원이네. 여기다가 곱하기 지나간 7개월 6개월 6을 곱해야죠. 네. 자 곱하기 6을 빼먹었어요 제가. 수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달에 5만원 나왔으니까 6개월이니까 30만원 나오겠네요. 계산기 다시 써볼까요? 100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누기 12 네 30만원 맞죠? 그래서 6개월 경과된 기간에 이자 수익을 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인식해야죠. 결산일날 이자를 받은 건 아니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잡아주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죠. 네, 이런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정기예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가 하나 더 있었죠. 장기차입금. 자 신한캐피탈에 발생일자
올해 10월 1일 날 차입을 합니다. 만기는 내년 내후년까지 2년간 돈을 빌렸네요.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7%.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분씩 후지급한 이자를 후지급한다.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그러면 아직 2021년도에는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죠. 10월 1일 날 차입했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날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하지만 10월 1일부터 11, 12 3개월이 지났죠. 따라서 발생주의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의 발생 일자가 10월 1일이란 말이에요. 단기의 기간 경과는 3개월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3개월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여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3개월치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원금이 5천만원 곱하기 연이자율 7%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죠. 3개월 이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죠. 5천만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87만 5천원 나오네요. 계산기를 가지고 3개월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87만 5천원 대변에 이거 지급하지 않은 거죠?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로 인식해서 부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경과분 이자 비용을 결산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103번까지 했습니다. 네, 103번까지 했고요. 딱 여기 표시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104번 104번부터 우리 분계 연습 또 이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